초구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계속 못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짬나면 올려야지 근데 도대체 짬을 내서 올리려고 여유 시간을 찾으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좀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좀 올리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맘대로 안 되네요.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뱅킹을 해서 이긴 사람이 초구를 얻죠, 보통. 근데 뭐 후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후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초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수구, 흰색 수구로 빨간색 일적구를 맞춰서 뭐 뒤돌리기 형태로 보통은 그런 식으로 초구를 공략을 하죠. 그랬을 때 이 회전과 두께는 제 기준이니까 뭐 틀릴 수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회전을 주고요, 이 정도 당점을 주고, 또 두께는 2분의 1을 겨냥을 해요. 그랬을 때 뒤돌리기 형태로 해서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이건 이미지 볼이고요. 반 맞췄을 때 궤적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3포인트가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요 왔다 갔다 요 근처에서 짧으면 안 되겠죠. 짧으면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요 근처에서 있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적구는 이런 형태의 어떤 궤적을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일반적인 그 초구의 모습인데, 제가 뭐 선수들 동영상을 한 몇 개만 준비했어요. 뭐 초구가 다 똑같긴 하지만 그 일적구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씩은 틀려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한번 좀 보시고요. 하여튼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쿠드롱 선수의 초구 모습인데요. 좀 아쉬운 게 황영범 선수도 올해 계속 월드컵 성적이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을 거. 그랬을 때는 일적구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게 힘이 뭐 덜 받은 건지 얇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일단 다음 그림, 조지호 선수, 요건 안 들어가는 공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게. 조금 아쉽게 안 들어갔죠. 그럼 다음, 요건 자네티 선수. 가져갔지만 월드컵에서 우승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제대로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로잔 마스터즈, RP 마스터즈, 그리고 유럽 챔피언십 모두 결승전에서 또 쿠드롱 선수를. 자네티 선수는 수구가 이적구를 맞을 때도 아직 일적구가 아래 하단 쿠션을 맞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네티 선수는 조금 잘 치긴 잘 치는데 딱 보면 너무 싸 보이죠, 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네티 선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치는 거 보면 너무 잘 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존경스럽고요. 산체스 선수 거 일단 이거 산체스 선수 건 넘어갈게요. 똑같으니까. 일단 강동웅 선수 거는 위에서 보는 거니까 한번 보고요. 20대 때 대한민국의 당구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립의 위치가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최성원 선수의 초구를 보겠습니다. 요걸 보면서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완벽하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 요 궤적을 하나 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궤적대로 뭐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자는 거죠. 어차피 쭉 돌아서 와요. 오는데 요 수구가 이적구를 맞을 때 일적구의 위치를 보자는 거죠. 그럼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면 일적구가 얼마의 거리를 움직일 때
수구가 얼마의 거리를 움직일 때 일족구는 얼마의 거리를 움직였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뭐 판단 한번 해보자는 거죠. 초구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랬을 때 보니까 분리각을 보니까 한 28도 정도 벌어지고 한 40도 정도 벌어졌어요. 이게 뭐 그림이 잘못돼서 우리가 보통 보면 70도, 30도에 40도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벌어진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도가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두꺼웠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대략 그래도 68도, 70도에 가깝다는 거죠.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게 딱 정확한 사실이라고 그러면 좀 두꺼웠겠죠. 네, 뭐 2분의 1이 조금 넘겠죠. 2분의 1 조금 넘는데 그건 약간이라는 거죠. 그 정도 차이는. 그랬을 때 거리 산정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기준으로 한번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916 더하기 여긴 잘 안 보이는데 170이에요. 170 더하기 1701 더하기 1282는 약 4m 7cm. 이 미리 단위니까요. 4m 7cm. 저는 당구를 그렇게 쳤지만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초구 제 이적구 맞는데 4m 정도까지 거리가 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상 체크를 해보니까 4m라는 거리가 나오는데 해봐야 한 2m 좀 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개념도 안 가져봤는데 이걸 하고서 야 이게 그래도 상당한 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전 느꼈다는 거죠 이번에. 그리고 일단 그렇고 이적구의 거리를 보자는 거죠. 이적구는 720에 2183 그리고 719 773 더해서 3m 40. 그러면 그 거리의 이동 거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에 움직인 거리를 보니까 3m 7에 3m 40. 약 10%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 대 1.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초구를 쳤을 때 힘의 분배가 1대1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2대1 정도 될 거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이제 좀 당연히 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갖고 다시 이렇게 화면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해가지고 초구가 1족구를 맞고 에너지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리각을 형성하면서 에너지가 몇 대 몇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수구가 1족구가 맞는 동안 쿠션에 맞는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적으로 에너지는 2대1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수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각도로 회전을 먹으면서 도는데 얘는 각이 너무 깊어서 뭐 회전의 영향 이게 물론 회전도 먹지만 이 깊게 맞았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속도도 이 정도 힘이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뭐 1쿠션 맞을 때까지는 에너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뭐 맞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하지만 쿠션의 입사 각도가 다르면 그 속도와 힘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럴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고민해 봤는데 이런 정확하게 답은 못 내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쿠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투가락 빵꾸 친다고 그러잖아요. 투가락 빵꾸를 칠 때 각이 좀 깊었을 때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단을 주고 치면 원쿠션 맞고 투쿠션 맞으면서 그 상단에 밀리는 힘 때문에 오히려 일적구를 맞추고 공이 쿠션 쪽으로 당겨지잖아요.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안 되시는 분도 있으려나? 당겨지잖아요. 그리고 하단을 주면 오히려 더 밀림의 현상이 더 있는 거잖아요. 팍 급격하게 튕겨 나오는 그런 힘 때문에. 그런 원리로서 이게 우리가 쿠션을 맞았을 때 힘이 센다 하더라도 각이 깊으면 밀림 현상 때문에 속도가 줄고
힘이 주는 건가? 이런 생각, 마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답은 못 내리겠어요. 못 내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만약에 각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각도를 같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얘하고 얘하고 1쿠션을 맞는 각도를 맞게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지금 보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틀어주면 요 분리각이 이렇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모양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각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각이 이 정도면 이 수구가 여기 떨어질 때 얘도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형성되는 게 에너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요 기울기를 보면은 약 한 7도? 한 6도? 요 정도 되겠죠. 요거 한 칸이 제가 그때도 7, 24, 73, 21, 74, 27, 28인데 27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대략 한 7도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거 뭐 애우는 거 아니에요. 애우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거 그때 설명하느라고 애운 건데,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한 칸 정도 기울기라고만 아셔도 돼요. 한 칸 기울기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수구하고 일적구의 분리각이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 초고랑 그대로 옮긴 거니까.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그림을 초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별다를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요거를 얻긴 얻었어요. 아,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요거를 얻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각도 수구가 이 2분의 1을 쳤을 때 얘는 3분의 1의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얘는 3분의 2의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교차점이 여기 하나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건 배제하고 여기 하나인데, 여기서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얘는 2배의 에너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훨씬 지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센터 라인에 있는 센터 라인에 있는 공을 칠 때, 일적구를 맞출 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한 칸 정도의 기울기에 있는 수구가 2분의 1을 맞추면 키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여기서 키스 만나는 시간에 얘가 먼저 빠져나가 버리니까, 힘이 더 많으니까. 그럼 이 그림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이 그림도 이제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하면은 한 칸 정도 차이인데, 그럼 얘도 만나는 데가 지금 요 한 군데인데, 물론 요게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회전을 수구에다 회전을 오른쪽에 주면은 일적구는 왼쪽에 먹고, 수구에 왼쪽을 주면 일적구는 오른쪽에 먹고, 이렇게 반대 회전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회전을 먹는 저게 어느 정도냐는 판단해 보자는 거죠. 이게 저도 많이 쳐보면 회전을 먹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팁으로 수구를 칠 때 그 회전 먹는 양하고, 그냥 이거는 이 수구하고 일적구는 마찰이 팁보다는 적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마찰값을 갖는 게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더 덜 먹을 약간 무회전에 가깝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궤적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좀 틀려요, 내용이. 근데 채공 시간, 여기서 있는 시간이 꽤 길어요. 여기서 꽤 길지만 그래도 키스 안 나지 않겠냐, 이 정도면. 왜냐면 속도가 그래도 2배 아니고 한 배 반만 돼도 먼저 빠져나가는데 이게 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장을 못 가서 정말 요건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요거랑 전 그림들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이럴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왜냐면 제가 테스트를 하고 다 올리는데 이거는 테스트 못 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제가 저걸 한 상황이고요.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주시고 맞다고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 이 각도였을 때는 이 기울기로 하면은 키스가 없겠고, 이 각도였을 때는 이 기울기라면은 키스가 날 수도 있고, 키스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가 좀 잡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너무 길어져서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만 키스 유형만. 근데 그거는 이제 옆돌리기 키스는 아니에요. 뒤돌리기, 요런 식의 뒤돌리기였을 때 어떤 각도에 어떤 기울기였을 때 좀 키스 발생 확률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는 수구가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코너가 안 보이면 그 코너와 일직선 선상에서는 키스가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외의 각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형태적으로 애울 수 있는 부분들, 형태적으로 많이 키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애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못 애우니까 패턴을 애우자는 거죠. 이런 패턴이었을 때는 조금 키스가 없지 않겠냐, 아니면 이런 패턴이었을 때는 좀 키스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저도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분석할 수 있는, 같이 이제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는 놨는데 지금 녹음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내일 저녁 아니면 뭐 모레 저녁까지는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좋은 내용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